이 동물들은 육식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동물들은 초식동물입니다. 이 동물들을 비교해보면 초식동물이 훨씬 큽니다. 사실 어떤 초식동물들은 힘도 세고 몸집도 커서 매서운 맹수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다른 동물들을 제압하고 사냥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육식동물의 몸집이 더 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의 몸집이 더 클 수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큰 몸집이 육식동물이 아니라 초식동물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초식동물들은 풀만 먹고 어떻게 몸집을 키울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식동물은 육식동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초식동물이 약하고 온순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을 사냥해야 하는 육식동물을 강하고 잔인하고 근육질의 맹수일 것이라고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초식동물들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육식동물보다 훨씬 강한 포악한 종도 있습니다. 특히 하마는 이미지와는 달리 물가에 사는 온순한 동물은 아닙니다. 하마는 거칠고 잔인한 1.2톤의 탱크와 같습니다. 하마는 시속 50km로 달릴 수 있고 어금니는 최대 60cm까지 자라기도 합니다. 가죽은 매우 두꺼워서 사자의 이빨로도 쉽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하마는 가장 강한 치악력을 가진 동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마의 치악력은 1톤으로 사람의 두개골을 사탕처럼 씹어먹을 수 있습니다. 하마는 매우 공격적인 동물로 자기 영역에 침입한 동물을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그 때문인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지옥의 괴수 암무트의 신체 일부가 하마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편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인 코끼리에게는 대적할 동물이 없습니다. 길이는 8m, 키는 4m, 몸무게는 8톤까지 나가며 하루에 140kg의 식물을 먹어치웁니다. 코끼리는 이처럼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함부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왜 초식동물은 이토록 무시무시한 몸집을 가지게 됐을까요? 가장 커다란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을 모아보면 초식동물이 크기에서 압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식동물은 생각과는 다르게 사냥보다는 죽은 시체에서 고기를 얻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사바나의 마사이 사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자는 꼬리 포함 185cm의 길이까지 자라며 몸무게는 200kg까지 나갑니다. 최고 시속 80km까지 달릴 수 있고 그 속도를 10초 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잇감들도 그만큼 빨리 달립니다. 가젤은 시속 97km, 얼룩말은 64km, 길이는 60km까지 달립니다. 어떤 초식동물들은 사자보다 느려 보이지만 가속력이 월등하고 저항도 거셉니다. 그래서 사자는 주로 밤에 먹잇감에게 15m까지 접근해서 기습하는 방법으로 사냥을 합니다. 그래봐야 주에 한 번 또는 2번 사냥에 성공할 뿐입니다. 사냥 성공률은 고작 30%에서 많아야 50% 사이입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가 있다면 기꺼이 기회를 잡습니다. 사냥을 하는 경우에도 약하고 어린 개체만을 주로 노립니다. 만약 육식동물의 몸집이 커지면 더 많이 사냥하고 더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한편 작은 동물들을 사냥하기에는 몸이 매우 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마, 기린 같은 큰 동물들을 사냥해야 합니다. 좀 더 큰 동물들을 사냥할 때 드는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게다가 사냥 성공률은 줄어드는 데에 비해 사냥은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도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 자주 사냥을 나가야 합니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실을 고려했을 때 1000kg이 넘는 육식동물은 살아남기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장 큰 지상 육식동물인 북극곰은 많이 자라야 1.1톤까지만 자랍니다. 같은 이유로 육식 공룡들은 초식 공룡들만큼 거대하게 자라진 못했습니다. 초식동물들에게 큰 몸집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몸집이 클수록 사냥당할 확률이 줄기 때문입니다. 또 초식동물들은 사냥할 필요 없이 도처의 풍부한 식물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같은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처럼 재빠르고 민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초식동물이 무작정 몸집을 키울 순 없었습니다. 한 번의 사냥으로 며칠을 버틸 수 있는 육식동물과는 다르게 초식동물들은 하루 종일 돌아다니며 매일매일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력의 영향이 적은 해상 동물들은 예외적으로 더더욱 크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몸집이 크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작아져 체온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대왕고래는 모든 동물을 통틀어 가장 큰 육식동물입니다. 대왕고래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몸집이 커도 괜찮습니다.
플랑크톤은 매우 많은 수가 한 곳에 모이기도 하고 잘 도망가지 못해 사냥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식동물은 풀만 먹고 어떻게 큰 근육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초식동물처럼 우리도 풀만 먹고 살이 찔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온순하고 약한 채식동물의 이미지는 식물이 고기보다 지방, 단백질 같은 영양소가 적다는 사실 때문에 생긴 오해이기도 합니다. 초식동물은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을 섭취해 최대한의 영양소를 흡수하며 이를 극복합니다. 4개의 위를 가진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 동물들은 반추동물이라 불리는데 소, 양, 사슴, 기린 등이 포함됩니다. 이 동물들은 식물에게서 최대한으로 영양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는 움직이는 발효 탱크와 같습니다. 소가 얻는 대부분의 영양분은 사실 소가 먹는 식물이 아니라 위에 사는 미생물로부터 옵니다. 소는 풀을 섭취하는 게 아니라 풀을 미생물의 먹이로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위에서 미생물들이 풀을 분해하고 발효해서 설탕,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과 같은 영양분들을 만들어냅니다. 당은 미생물의 먹이로 쓰이고 세 번째 위에서는 나머지 영양소들이 흡수됩니다. 네 번째 위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들의 무덤입니다. 죽은 미생물들은 네 번째 위에서 소화액에 의해 분해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 즉 단백질이 되어 흡수됩니다. 또한 죽은 미생물이 만들어 놓은 다른 영양분도 네 번째 위에서 흡수됩니다. 미생물은 40%에서 60%의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소의 위에는 천조 마리의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미생물들이 가진 단백질의 무게는 5에서 10kg이며 이렇게 소는 미생물들에게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끼리, 토끼와 같은 위가 한개 있는 동물은 대장이나 맹장에서 비슷한 과정을 거치지만 반추동물만큼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토끼는 영양분을 맹장에 공 형태로 저장하여 항문으로 배출하는데 그 공 형태의 배설물에 남아있는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기 위해 다시 먹습니다. 이 배설물엔 1g당 1억 마리의 미생물들이 있어 단백질이 매우 풍부합니다. 코끼리는 매우 큰 하나의 위를 가지고 있지만 먹은 음식의 40%밖에 소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식물을 먹어야만 합니다. 작은 초식동물들은 단백질이 풍부한 곡물이나 열매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지방은 어떻게 얻을까요?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식이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우 억세기 때문에 사람의 위에서는 거의 소화되지 않습니다. 이 식이섬유는 주로 탄수화물이며 초식동물의 소화 과정에서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과 지방으로 바뀌어 흡수됩니다. 이제 채식이 우리를 살찌게 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는 초식동물과 같은 소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에는 초식동물이 가지고 있는 몇 조 마리의 미생물이 없습니다.